네, 강프로입니다. 자, 유니셈 보겠습니다. 유니셈 오늘 4.5% 빠졌는데 오늘 저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는 구간에서 어떤 관점에 의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도체 장비주죠. 삼성전자하고도 거래를 하고 하이닉스하고도 거래를 하고 일본의 기업하고도 거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거래의 폭이 좀 넓은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재무 상황이나 그런 부분을 보면 뭐 더할 나위 없이 뭐 괜찮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유니셈에 대한 시세가 나오기 위한 조건이 어떤 부분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반도체 종목군들, 즉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는 움직임이 나와야겠죠. 그러려면 삼성전자의 실적, 오늘 나온 삼성전자의 실적이 엄청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10조가 넘어선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삼성전자의 실적치 중에서 예상치를 보면 8조 3천억이 예상치로 잡혀 있었는데 2조 이상 잘 나온 실적 10조 4천억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지금 HBM을 다루고 있지 않죠. 물론 준비하고 있고 엔비디아를 제외한 AMD나 인텔 쪽으로는 삼성전자의 HBM이 들어가지만 엔비디아 쪽에서 가장 많이 소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그쪽 산업군에서는 치명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은 10조 4천억 정도, 10조 4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건 반도체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다른 데가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만든다는 게 중요하죠. 삼성전자에서 만든다는 건 삼성전자가 공급 과잉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실적이 좋아진다는 게 되고, 최소한 아무리 짧아도 6개월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간 동안에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그쵸? 삼성전자로 인해서 또는 하이닉스로 인해서 움직이는 반도체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을 어떤 관점에 의해서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렇게 내가 그 미래가치를 반영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매매를 한다고 해도 여기서는요, 고민되는 부분들이 항상 생깁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실수는 항상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이런 부분을 내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피어그룹의 움직임, 그쵸? 피어그룹이라는 건 앞단에서 이끌고 가는 기업을 의미를 합니다.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을 먼저 보기 위해선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 그리고 주가 흐름을 봐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단순히 유니셈의 차트가 뭐 고가 돌파했다, 그리고 뭐 저가가 높아지고 있다, 이평선이 정배열에서 수렴하고 확산되는 단계에 있다, 이것보다, 아니면 뭐 유니셈에 뭐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뭐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뭐 커버리지를 게시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는 움직임을 먼저 선반영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맞춰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철저하게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그 내용인데, 유니셈은 저는 오늘부터는 매수 구간에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음 주가 되면 약간의 횡보 구간,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그 정도의 횡보 구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횡보 구간 이후에 가격대를 지켰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유니셈의 주가는 뭐 20%에서 뭐 한 30%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사상 최고가 21년도 초에 있었던 사상 최고가 구간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대략 한 지금 보면 한 16,000원대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부터 1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쪽 구간 있죠? 이쪽 구간 뭐 한 6,000원, 7,000원, 이쪽 구간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가 대비해서 지금 고가까지 올라오는 걸 보면 몇 프로죠? 거의 한 100% 정도, 한 12,000원 정도 되니까 100% 정도 상승했을 때 제가 매수를 이어가잖아요. 이게 확인하고 매수하는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가 매수를 한다 그래서 내가 뭐 손해를 보고 뭐 급하게 매도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고가 매수를 한다는 건 시세를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효과, 하지만 이 구간에서 내가 매매하는 타점을 잘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격대를 보고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룡 전기를 보면 지금 A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이쪽에서 쓰는 전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기 설비 관련주들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썩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좋은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앞단에 무언가 좋은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즉 앞으로 좋아질 만한 실적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삼성전자가 좋아져, 반도체 경기 좋아져, 그리고 나서 전기 사용량은 더 늘어나. 그래서 지금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것조차도 사이클을 타겠죠. 그 사이클이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제 실적이 여기 2만 원대부터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왔는데 4배 정도 올라왔잖아요. 실적이 지금 4배 가까이 좋아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 자, 근데 여기 매매하는 구간을 보면 확인하고 매매를 했지만 재룡 전개에서 아직까지는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그렇죠.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오늘 매도한 물량도 있고요. 그리고 5월 달에도 매매를 한 결과 재룡 산업에서 34%, 16%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재룡 산업에 대해서 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재룡 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보유하고 있고요. 다른 그 반도체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태성이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매수, 매도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매했을 때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니까 내가 확인하고 매매하고 보유 기간을 가장 짧게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을 보는 것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볼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유니셈도 마찬가지예요. 유니셈 같은 경우에도 그쵸? 유니셈. 자, 여기 보면 오늘 매수한 내용이 있죠. 이렇게 정확하게. 그 전에는 제가 손절을 한번 했는데 그 이후에 있잖아요. 그 이후에 확인하고 다시 매수를 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고 삼성전자 좋아지고 이쪽에 장비 들어가고 장비가 가는 부분, 즉 공장 증설에 필요한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삼성전자에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 그쪽에 장비가 들어갔을 때 좋아지는 내용군들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변동성 있을 수 있죠. 오늘 4% 빠졌는데 이런 정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고 고가 돌파 이후의 움직임은 우리가 충분히 체크해서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여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보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 호재가 대형주 기준에서 볼 수 있다면 그쵸? 훨씬 더 매매하는데 수월하겠죠. 물론 그런다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것마다 뭐 대박이 터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개중에는 이 같은 그런 종목군들처럼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뭐 이렇게 뭐 25%, 14% 여기 다 있죠.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쵸? 고가 돌파하고 눌림목 거치고 확인하는 과정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가격대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유니셈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제가 유니셈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유니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유니셈을 포함해서 어떤 주식이든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그랬을 때 시세가 나와요. 하지만 하이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시세가 없었다면 DI가 이런 정도의 시세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왔고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실적과 100% 연동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오면서 반도체 경기 즉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가 돌파가 나온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여기 4.5%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1,900원 이상에서 매수를 이어왔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즉 가격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 내용을 제가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